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8월 모의고사 부동산 공시법 해설 강의 맡은 양진영입니다. 이론과 암기를 모두 한꺼번에 양쪽 다 해결해드리는 양진영입니다. 그죠? 우리 부동산 공시법 해설 강의 하면서 우리 지적법은 외운 대로 나오고 등기법은 이 응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법률 규정을 잘 외우시면 다 풀립니다. 근데 등기법은 이게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법을 민법 하듯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 못하죠. 그러므로 등기법도 자주 나오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시험에 필요한 부분들을 몇 개 외워놨다가 그 부분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의 문제 자체를 분석하려고 하시지 말고 외웠던 걸 머릿속에 꺼내서 외웠던 것과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그것만 따지면 답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가성비 좋은 공부를 마지막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월입니다. 이제 9월, 10월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동형 모의고사 하시겠죠? 이 동형을 하시면서 성적이 가장 빨리 쭉쭉 늘어나니까 9월, 10월 잘 보내시고 합격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하고 나왔어요. 복구. 자, 지적공부는 멸실훼손되면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적공부는 공시되는 장부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적공부 원본이 없어지면 원본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복구가 시험에 종종 제법 나오는데 이 복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적공부를 복구할 것인가, 복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복구 자료가, 복구에 관한 자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소유자. 우리 지적공부 7종 중 4종의 지적공부인 대장에는 소유자도 등록되죠. 그럼 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이고, 토지 표시를 복구하기 위한 자료가 뭐가 있냐. 이렇게 나뉘는데, 소유자 복구 자료는 딱 두 가지, 토지 표시 복구 자료는 모두 7가지가 있죠. 자, 소유자 복구 자료. 소유자는 원래 등기부에서 가져오므로 등기부 가지고 복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죠. 그럼 등기부가 없을 때는 법원에 가서 내가 소유자 맞습니다 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오면 돼요. 그래서 뭐 등기법에서 판결하면 다 확정 판결이죠.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는 절대로 등기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절차법에서도 뭔가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려면 기본적으로 확정 판결해야 돼. 자, 그래서 등기부와 판결, 이 등판, 요 두 가지가 있음으로써 소유자를 복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적법은 소유자의 복구는 요 두 가지 자료, 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료에 의해서만 소유자 복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 복구 자료는 7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자, 토지 표시 복구 자료 7가지 중에서 이 등기부와 법원의 판결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판결, 등판은 소유자 복구 자료인 동시에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 표시 복구 자료는 자연스럽게 5가지만 외우면 되겠죠. 그럼 그 5가지가 뭐냐?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 앞 대가리만 따서 중요한 거, 콩나물은 대가리만 따서 먹는다. 자, 등, 결, 소복 하고 외우시라 그런다. 그죠? 등, 결, 소복, 등, 결, 소복. 지적법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법률 규정을 그대로 냅니다. 토시 하나도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냅니다. 내면서 담당 기관, 사람을 바꿉니다. 또는 날짜, 기간, 사람의 인원수 같은 숫자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이 용어를 아느냐, 서류 이름이나 어떤 계획의 이름을 정확히 아느냐, 그래서 용어 정확히 아느냐를 묻습니다. 또는 그것을 묻다가 식상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괄호를 칩니다. 괄호가 이 사건을 담당한다. 괄호가 어떻게 한다. 그리고 뒤에 또 괄호를 칩니다. 이 사건은, 이 사항은 며칠 내에 해야 된다. 몇 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지적법입니다. 그러므로 지적법은 외우고 있으면 100% 풀립니다. 무조건 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등, 결, 소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적공부 멸실하면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원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본이 있으면 복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량의 결과도가 있으면, 자, 청량 결과를 가지고 도면이 만들어졌죠.
그럼 청량 결과도 가지고 도면 같은 걸 복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적공부 중 대장 같은 것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의해서 대장의 내용이 등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으면 또 지적공부 복구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소하고 나온 것은 자,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해주는 소관청이 작성 발행해준 지적공부 등록 내용의 증명서류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도 복구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자, 우리 전산화된 지적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복제를 해놨을까요? 당연히 멸실된 경우에 원본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복제를 해놨죠. 복제된 지적공부 해서 등결결 소복. 자, 이렇게 외우신다 했어요. 그죠? 공부하다가 등이 결리고 결리면 누가 두드려줍니다. 누가 두드려줍니까? 공부 못해주고 안타까운 소복 입은 아가씨 귀신, 처녀 귀신이 두드려줘요. 등결결 소복.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복구에 관한 자료가 아닌 것은 했는데 복구 자료를 찾을 때 일단 소유자 복구 자료와 동일한 등기부와 판결이 있는가를 찾는다. 그러면 등기 관련 자료, 등기 사실 증명서류 요거 해당하네. 그런데 법원의 확정 판결은 없네요. 그러면 이제 5가지 등결결 소복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지적공부 등본 봅니다. 지적공부 등본 없네. 그 다음에 청량의 결과도 여기 있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없네. 그렇다면 소관청이 작성 발행해준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 있네. 마지막으로 복제된 지적공부 찾으면 되죠. 당연히 5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5번이 이렇게 외우고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지적공부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어요. 자, 2번 지목 구분으로 옳은 걸 찾아라 했습니다. 지목은 무조건 나오죠. 대부분 거의 두 문제가 나오는 게 지목입니다. 자, 1번 지하에서 온수약수 석유류 나왔는데 자, 온수약수 석유류 나오면 게임 끝났죠. 자, 온수약수 석유류가 나오면 지목에서 2가지가 구분되어야 됩니다. 자, 뒤쪽에서 이 지하에 있는 이런 액체류가 용출 터졌다 하고 나오면 그 부지는 지목을 광천지로 해요. 그래서 용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광천지가 됩니다. 광천지. 그런데 유지로 한다? 틀렸죠? 틀렸어요. 그런데 온수약수 석유류가 용출된다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면 운송된다라고 나오면 운송은 광천지가 아니죠. 광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어린애 같지만 온수약수 석유류 나오면 뒤에 단어 찾기 들어가라. 용출 나오면 광천지 용광. 운송 나오면 광천이 아니다. 안광, 운안광. 그죠? 온수약수 석유류 나오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용광, 운안광.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연이나 완골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 2번째. 자, 온수약수 석유류 이외에 연이나 완골이 나왔을 때도 뒤에 단어 찾기 들어갑니다. 2개 중 하나가 무조건 나와요. 자, 연이나 완골이 재배된다 나오든지 자생한다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연완골 나왔는데 재배 나오면 자, 연완골 나왔는데 재배가 나오면 그 부지는 지목이 답이에요. 논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생 스스로 큰다 하면 그냥 물고인 웅덩이 저수지 같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생한다 나왔네. 연완골이 자생하니까 재답 자유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잡종지로 한다 틀렸어요. 유지입니다. 유지. 3번. 자, 자연의 유수. 자, 이거 나오면 어떻게 구분한다? 자, 그냥 자연의 유수 어쩌고 저쩌고 하고 끝나면 하천. 근데 자연의 유수 나왔는데 마지막에 소규모라고 규모가 작다라고 붙으면 또랑 국어가 됩니다. 자, 자연의 유수 쭉 끝나는데 소규모 없다 하천, 소규모 있다 국어. 근데 뒤에 보니까 소규모 나왔네. 그러면 지목은 국어. 그죠? 국어 또랑이 됩니다. 4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지목 28가지 중에서 자, 이 안에 이 토지 안에 어떤 용도가 있든지 간에 그 중에 하나 이 용도 있다면 무조건 그 용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학교용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장장 그 다음에 종교용지의 종 학장종 안에는 어떤 것이 있든지 그대로 학장종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공장시설물 하고 나오는 순간 이거 공장이 있구나.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든지 공장용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 공장용지가 가장 많이 나왔죠. 자, 공장 안에 주유소 용지가 될 곳이 있어도
자, 급유, 송유 시설 부지가 있어도 공장 안에 있다면 공장 용지이기 때문에 주유소 용지로 하지 아니한다. 자, 공장 안에 의료시설, 병원 같은 의료시설 부지가 있어도 원래 병원 부지는 대가 돼야 되지만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 돼야 돼. 그죠? 공장 용지. 또, 자,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 두필지상 진입하는 통로, 이거 도로로 해야 돼. 그러나 공장 안에 있다면 공장 용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로 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런 것도 쭉 나옵니다. 심지어 소금을 제조하는 염전 시설물이 공장 안에 있어야. 그러면 공장 용지 돼야 되니까 염전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공장 안에 있으면 게임 끝. 공장 나오면 다 공장 용지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자, 5번. 일반 공유의 보건 요양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자, 이런 거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36번 시험 치는 동안 이거 가지고 지목이 왔다 갔다 하도록 문제 나온 적이 없고 그 뒤에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원 녹지로 지목되면 이 공원으로 지정됐으니까 그냥 지목도 공원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체육용지 아닙니다. 공원 녹지 나오면 공원이다. 다만 여러분 구분하실 거. 자, 공원 중에서 앞에 뭐가 붙어요? 묘지. 해서 묘지 공원이라고 붙으면 이거는 공원이다, 묘지다. 요거는 묘지야. 자, 그냥 공원 나오면 지목도 공원이야. 근데 무슨 공원? 묘지공원 나오면 지목은 묘지입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공원. 앞에 법 이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공원 나오면 공원. 그러나 무슨 공원? 묘지공원 나오면 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3번 가봅니다. 자,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면적하고 나왔대. 그리고 측정했는데 251.551제곱미터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토지의 면적은 토지에서 바로 잽니까? 도면이나 좌표를 이용해서 잽니까? 도면이나 좌표를 이용해서 면적을 재는 거죠. 그러면 이 도면이나 좌표의 정밀도에 따라서 면적에 등록되는 단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도면의 정밀도가 높으면 면적도 정밀하게. 도면의 정밀도가 낮으면 면적의 정밀도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좌표가 있다. 좌표는 가장 정밀한 지역이야. 그리고 좌표가 있는 지역도 무조건 도면은 구비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지적도 도면이 원칙 500분의 1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6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요. 자, 이 지역이 우리 도면이나 좌표로 등록된 가장 정밀한 지역입니다. 이 정밀한 곳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은 좌표나 도면을 이용해서 재는데 등록 단위가 0.1제곱미터. 요걸 우리 한글로 하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논점이 되는데, 자, 0.1보다 더 적은 면적의 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등록하느냐? 무조건 0.1로 등록합니다. 왜곡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 등록 면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우리 면적을 등록할 때 문제를 주는데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측정된 면적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251.5가 아니고 51 해서 끝수를 더 붙여버립니다. 실제로 측정을 했더니 측정 결과는 이렇다. 그러나 등록 단위는 0.1까지이므로 여기 선 앞에만 등록이 돼야 된다. 그럼 뒤에 있는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면적에서 나오는 주된 문제들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등록 단위는 0.1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소수점으로 보면 소수점 둘째 자리죠. 그러면 0.0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자, 끝수가 숫자로 보면 0부터 9까지 어떤 수든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5를 중심으로 해서 0.05보다 끝수, 요 수가 더 크면 무조건 올립니다. 0.05보다 끝수가 작으면 무조건 버립니다. 그런데 딱 0.05가 나오면 그때는 5452이라고 해서 5452. 5는 버리기도 하고 5는 입 올리기도 한다. 그럼 언제 버리고 언제 올리느냐는 설명 들으면 아시죠? 자, 앞자리 숫자, 요 숫자가 결정하는데 앞자리 숫자가 홀수면 5를 올려서 앞자리를 짝수로 만들어줘라. 그런데 앞자리가 동그라미 친 이 5가 만약에 홀수라면 뒷수를 올려서 짝수로 만들어 주되, 이것이 앞자리 수가 짝수라면 뒷자리 수를 그대로 버려서 짝수를 유지시켜준다. 그죠? 그래서 홀수면 올려서 짝수로 만들고, 짝수면 끝수를 버려서 그대로 짝수로. 그래서 5452 원칙은 앞자리 숫자를 짝수로 만드는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거 5입니까? 51입니까? 51이잖아. 그러면 0.051은 0.05보다 뒤에 1만큼 더 크죠? 크니까 무조건 올려서 251.6제곱미터.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극상 문제입니다. 4번. 이 극상 문제는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본 시험에 들어가도 이런 것은 빨리 넘어갔다가 이런 건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법은 굉장히 쉬운 법이지만 지적법 전체에서도 구석에 숨어 있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나온 적이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에서 100점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죠. 버릴 거는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오면 그냥 가장 적게 나온 정답으로 마지막에 쭉 밀어서 찍어주면 되는 거죠. 요건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05번. 자,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공통 등록상. 자,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골라라. 자, 요즘 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하나 딱 주고 등록사항인 거 아닌 거. 요즘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내죠. 어떻게 내느냐. 자, 등록사항 연결이 옳은 것을 내놓고 보기 1번은 토지대장, 보기 2번은 지적도, 보기 3번은 대지권 등록부 하는 식으로 문제 하나에서 지적공부를 5개, 6개씩 다뤄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요렇게 지적공부를 하나만 내는 게 아니고 1+1, 2개를 등장시켜서 공통등록사항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등록사항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정확히 외워두지 않으면 문제 하나, 2개는 무조건 날리는 거야.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전설의 두 문자에서 두 문자 따서 외우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얘기를 드리죠. 그거 한번 잠깐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 뭐 다르게 해결이 되는 분들은 그대로 해결하시면 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골치가 아픈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적 공부에 이게 저게 등록돼 있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거꾸로 외운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지적 공부와 저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거꾸로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 등록이다.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장번호라고 부르는 거. 이 장번호는 이 지적 공부의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1페이지, 2페이지 대신 장번호 1, 장번호 2라고 적거든요. 요거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있는 거야.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다 있다. 어떤 지적 공부든지. 자, 그러면 이제 소재 지번 제외하고 토지 표시가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뭐가 있느냐? 지목이 등록되는 것은 도면 2개, 지적도 임야도 하고 대장 중 원래 대장은 4가지 있잖아.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 대장에만, 토지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목의 목과 도면의 도와 대장의 장을 따서 지목은 목도장 이렇게 외웁니다. 지목은 목도장. 이렇게 도면 2개, 대장 2개만 등록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또 축척이 있죠. 그래서 축도장하고 또 외웁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외우는 거야. 목도장, 축도장 외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목 다음에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은 대장 2개만 등록됩니다. 토지 임야 대장에만. 그래서 면적의 면, 대장의 장을 따서 면장 이렇게 외웁니다. 면장. 그 다음에 뭐 토지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만. 이건 당연히 아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느냐? 우리 지적 공부에는 토지 이동 사유가 나옵니다. 토지 이동 사유. 자, 이 토지가 언제 신규 등록되고 언제 분할 합병되었냐라는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것. 이것도 대장에만 등록됩니다. 그래서 2장하고 있다. 2장. 그 다음에 우리 지적 공부에는 공시지가도 등록이 되죠? 이 공시지가도 어디만 등록되느냐? 대장 2개만 등록됩니다. 대장. 그런데 현재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국가가 부여하는데 1995년도까지는 공시지가 없이 토지 등급으로 과세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 등급이었는데 이 등급은 이제 더 이상 분류가 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토지 임야 대장에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도 일단 등록은 돼 있다는 거야. 새롭게 내용이 바뀌진 않아요. 죽어 있지만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몇 가지를 외우는데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등실. 이렇게 리듬 박자 타면서 외우시면
이것만 해도 거의 한 70% 가까이는 해결이 돼버려요. 그죠?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우리 소유자가 등록되는 지적공구는 네 가지밖에 없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 네 가지 대장에만 소유자가 등록되는데, 자, 토지 임야대장은 소유자를 한 사람만 등록합니다. 그런데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소유자가 여러 명 모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명 등록되는 이 공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소유권의 지분이 등록됩니다. 그래서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토지대장 지분 없어요. 임야대장 지분 없습니다. 도면, 좌표 등록부 지분 없어요. 공대에만 지분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데는 다 없다. 여기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그럼 면적은 대장 2개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지적공구 7종 가운데. 그죠? 그래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토지의 고유번호라고 부르는 거 있죠?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우리 도면에는 지목 한 글자도 못 적어서 지목 여러 글자를 못 적어서 한 글자만 적어주죠. 그래서 고유번호는 19자리. 그것은 도면에만 등록이 안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뭐, 전체 하기는 그렇고, 요 정도라도 하면 거의 한 70% 이상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외우셔서 풉니다. 혹시 이 두 문자, 따로 좀 보고 싶은 분은, 이 네이버 밴드에 공시법 양진영 치시면 그 밴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 밴드에 들어가시면 전설의 두 문자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공개를 해놨으니까, 뭐, 거기 들어와서 뭐 회원 등록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들어와서 본인의 인적사항도 필요 없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분들은 매일 지적 공시 등기해서 한 문제씩 기출문제도 올려드리면서 해설도 밑에 있으니까 출퇴근할 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서 복습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잠깐 한 5분씩 하루에 투자하면 나중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봅니다. 자, 공통등록상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지목은 목도장이니까 도면 2개, 대장 2개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면, 지적도, 임야도 2개 하고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모두 지목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지목은 없어요. 자, 소유자의 성명, 명칭은 대장 4가지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소유자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고 좌표 등록부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없다. 자, 면적은 면장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아예 없는 거죠. 둘 다. 자, 리얼 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는 도면에만 없다고 그랬어요. 도면에만 없으니까 요 2개 모두의 토지 고유번호는 존재하는 거죠. 존재합니다. 그 다음 미음 지적도면의 번호하고 나왔는데, 자, 이 지적도면의 번호, 이 지적도면의 번호는 우리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공대에만 도면번호 없다, 도번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없습니다. 그런데 대지권 등록부 있으니까 요거 도면번호도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면번호는 어디에는 있다? 좌표 등록부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등록상 모두 고르면 딱 한 개뿐이에요. 리얼뿐이죠. 리얼뿐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서. 자, 6번 문제 갑니다. 자,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정지 통지시기 하고 나서 이거는 뭐 간단하죠. 여러분이 잘 외우고 계실 거예요. 자, 지적공구 기재가 소유자가 모를 수 있는 기재가 생깁니다. 그러면 소관청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알려줄 것이냐? 간단해요. 자, 소관청에 일이 많았다. 그러면 날짜를 넉넉하게 줍니다. 15일 이내에 알려줘라. 소관청의 업무량이 작았다. 그때는 빨리 알려줘라. 7일 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소관청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자, 토지 표시를 조사해서 지적공구에 등록하고 끝났다. 이러면 일이 간단한 거야. 근데 지적공구에 등록한 다음에 자,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도 고칠 필요가 있어서 등기 촉탁까지 했다. 그러면 일이 따블이 되죠. 그럼 지적공구 등록하고 끝났다. 그러면 그날부터 7일 이내 알려줘라. 그러나 등기 촉탁까지 했을 때는 등기소가 등기를 끝냈다고 알려주게 돼요. 그 등기 완료됐다는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해. 지적공부 등록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네? 7일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등록 플러스 등기 촉탁까지 일이 더블이 됐죠? 그러면 기간도 넉넉하게 줍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서가 날라오게 돼요. 그럼 등기가 끝났군 하는 것을 알게 된 접수된 그날부터 며칠? 15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 7, 등기 완료 통지서 15 이렇게 됩니다. 지적공부 7, 등기 완료 통지서 15.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7번 가봅니다. 자, 법령상 지적 삼각점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적의 기준점, 청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이 있어요. 자, 이 세 점을 미리 잡아놓고 이 세 점을 이용해서 지적 청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량을 하고 나면 이 청량의 결과물도 따로 보관 관리되면서 우리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가 보관 관리하느냐? 보관 관리자가 시도지사예요. 그죠? 그런데 보조점과 도건점의 보관 관리자는 소관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청량 성과를 공개받고 싶어요.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자, 그것이 아주 간단했었어요. 옛날에는. 자, 시도지사가 보관하는 건 시도지사에게 간단했죠. 그리고 소관청이 보관하는 건 소관청에게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전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일부 개정이 생겼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보관하는 지적 삼각점 청량 성과는 이제 시도지사에게만 공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소관청에게도 가능하도록 또는 소관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는 소관청 들어온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삼각점 성과 등본 발급 또는 열람을 원하는 자는 보관자인 시도지사 이외에 또는 누구에게까지? 소관청에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습니다. 자, 8번 극상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갔다가 가장 적은 문제로 나중에 싹 비시면 돼요. 그죠? 이런 문제는 뭐 나온 적이 없는 거니까 뭐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다 하고 싶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합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년에 끝내야지. 그죠? 넘어갑니다. 자, 법령상 토지조사 등록,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누군가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토지 표시는, 일단 이 토지는 지목이 무엇이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결정되고, 그리고 결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토지 표시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등록할 것인가? 자, 결정은 소관청이 하고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은 소가 하고 결소,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장, 결소, 등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괄호, 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는 대표자 관리인이 뭐 사단재단 대신에 신청하겠지. 의 신청을 받아. 자,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은 소관청, 결소, 소관청이 결정해요. 다만 신청이 없어도 우리 지적법은 직권으로 등록하게 돼 있죠. 그럼 일단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결정도 누가 해요? 소관청이. 신청이 있든 없든 결정은 소관청, 등록은 국장, 결소, 등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지적 소관청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청량의 청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인데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찾아라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해서 기간을 정하면 우리 외우듯이 4분의 3 청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문제 모의고사지만 실제 본고사 기출로 들어가도 똑같이 됩니다. 이게 법률 규정인데 이 법률 규정을 내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거의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 괄호친 부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외워주면 되죠. 자, 청량합니다. 청량은 며칠? 5일. 검사는 며칠? 4일을 줍니다. 그래서 청량을 먼저 하고
청량된 걸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량과 검사 나오면 오싹오싹 아싸아싸 5141 5141 이렇게 진행되죠. 오싹오싹 아싸아싸 5141로 진행됩니다. 근데 요거는 기존의 기준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청량할 때 기간들이야. 그런데 가보니까 기준점이 유실되고 없거나 아직 기준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준점을 설치해서 청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기준점 설치하는 것만큼 기간을 더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럼 이 기간을 더해줄 때 어떻게 정해주느냐라는 것이 여기 괄호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 설치할 때는 무조건 며칠을 더하고 4일을 더하고, 만약에 15점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원래 더해주는 그 4일은 더해주면서 그 4일에 추가해서 기간을 더 줘야 되는데 어떻게 추가하느냐. 자, 원래 15점 기준점을 초과하는 자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해라? 1일을 가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 4, 15, 15, 4, 15, 4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5, 4, 15, 15, 15, 15, 4, 15, 4 그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5, 4, 5, 4. 그 다음에 뭐 빠졌다,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자, 5, 4, 그리고 15, 4, 4.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5, 4, 15, 4, 4. 아이고, 이거 기역, 니은이. 그죠?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디귿이 있고, 리을이 있고, 다시 디귿이 나오고, 미음이 나오고. 그래서 디귿에 있는 건 똑같이 15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 4, 15 들어가고, 리을은 4, 미음, 리을은 4, 미음도 4.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4, 4. 그래서 5, 4, 15, 4, 4. 4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5, 4, 15, 4,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외울 때도 그냥 단순히 문제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괄호치는 숫자만 정확히 알면 되겠죠. 그러면 청량 검사 나올 때는 일단 오싹오싹 아싸아싸 이렇게 가는데, 기준점 설치한다고 나왔을 때는 숫자가 차례대로 어떻게 나오느냐? 15, 4, 또 두 번째 15, 4, 또 세 번째 15, 4, 그리고 1하고 나옵니다. 15, 4가 연속해서 세 번 등장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싹오싹 아싸아싸 한 다음에 기준점 설치합니다. 15, 4. 두 번째 15, 4. 세 번째 15, 4. 마지막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5, 4, 15, 4, 15, 4, 1. 이렇게 오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자, 11번 가면 극상 문제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장 적게 나온 정답으로 샥 미시면 되죠. 넘어갑니다. 자, 12번. 자, 지적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 찾으세요. 했습니다.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부동산 종합공부와 함께 대략 한 12년 전에 새로 들어온 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부동산 종합공부는 우리 지적공부는 안 해요.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들어온 12년밖에 안 된 장부이기 때문에 이 장부에 무엇이 등록되고 안 되고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꾸준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죠. 아주 자주 나옵니다. 보통 3년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중에 2년, 2번은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나오든지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자주 나오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소재와 지번, 어떤 토지든지 토지에 대한 장부는 소재 지번 빠질 수 없어요. 토지 소개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5가지만 해오면 되죠.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시키는 거야. 그럼 경계점에 대한 정보가 4가지가 들어가죠. 사위, 좌표, 사위, 좌표. 경계점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파일 들어가고, 경계점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간략한 지도, 위치 설명도가 들어가는데, 이 지도는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만약 이 지역에 좌표가 있다면 좌표도 등록하라. 좌표는 일부 토지에만 있으니까 있으면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점마다 말뚝 설치하죠. 표지라고 부릅니다. 표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경계점 자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7가지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남았네. 그게 뭐예요? 마지막
사위좌표 그 다음에 공실, 공부상 지목하고 실제로 이용되는 지목, 공실지목 이렇게 나오죠. 사위좌표, 공실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집은 경계점 사위좌표, 마지막 공실지목 이렇게 외우는데, 자, 사위는 딸의 신랑이 사위죠. 그래서 사위 찾아 좌표 찍어갑니다. 사위 찾아가는 건 사위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장인, 장모, 어른이죠. 자, 어른이 사위 찾아 좌표 찍어가면 사위는 아무래도 아랫사람이니까 조금 불편하죠. 반갑긴 해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톡 끼고 공실만 남기고 없다. 그래서 사위 찾아 좌표 찍어가도 톡 끼고 공실만 남았다.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봅니다. 등록상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소재집은 나온다. 소재집은. 소재집은 없네. 그러면 경계점 하고 나오면서 사위 좌표 나와야 돼. 경계점 448. 그 다음에 경계점에 사위 좌표의 경계점 표지 종류하고 경계점 위치 하고 리얼과 미음은 기본적으로 맞죠. 마지막으로 공실 지목 했잖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되는 지목. 그죠? 해서 디귿, 리얼, 미음. 요것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입니다. 뭐 기역과 니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없다. 해서 디귿, 리얼, 미음. 어디 갔어요? 등록상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디귿, 리얼, 미음이 아니고 틀린 것은 기역과 니은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1번이 정답이에요. 자, 13번 갑니다. 드디어 등기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등기법은 지적법과는 시험의 출제가 조금 다릅니다. 지적법은 법률 규정을 그대로 냅니다. 그런데 등기법은 법률 규정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민법처럼 사례화를 합니다. 갑, 을, 벽이 나오든지 또는 법률 규정을 내더라도 토시아를 안 틀리게 그대로 내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변형을 해서 우리가 조금 갸웃갸웃하게 냅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공부하시다가 문제를 푸는데 이 문장을 정확히 분석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하려면 등기법에 대해서 많은 시간 할애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은 등기법을 민법처럼 많은 시간 할애해서 공부를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등기법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을 자주 나오는 부분만 외워두셨다가 그거 가지고 외운 것과 같냐, 다르냐,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지 이 문장이 뭘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 등기 신청,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자, 1번.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 또는 문중도 법인 아닌 사단이죠. 자, 건물을 매수했어요. 그럼 종중이 건물을 가져야죠. 근데 종중은 단체니까 등기 신청하러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신청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누구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러면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본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법률행위 대리를 배울 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합니까? 본인 이름으로 합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대리인인 대표자는 본인인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1번에 나오는 이 얘기는 대리인이 대리행위할 때는 본인의 명의로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1번은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 확정됐습니다. 자, 이 공유물 분할 판결하고 이행 판결, 그리고 이행 판결의 한 아류인 인수 판결은 등기를 공동 신청하지 아니하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죠. 자, 우리 등기는 원칙 공동 신청하지만 권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이에요. 근데 권리 이외에 다른 것들은 공동 신청하지 않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례들이 많이 있는데 권리 중에서도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례들이 제법 있죠. 그런 것들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한 9가지 판수보상, 표표, 신원하고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일단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합니다. 자,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확정 판결인데 확정 판결 중 어떤 판결?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 가능한데 반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든 권리자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 했으므로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죠.
3번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나왔는데 자 법률행위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되죠. 그러나 등기법에서 배우는 대리는 대리인데 법률행위 대리가 아니라 등기신청 대리입니다. 이 법률행위 대리와 등기신청 대리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등기신청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됩니다. 법률행위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죠. 꼭 구분하시고 그래서 쌍방 대리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맞네. 4번 정지 조건이 붙은 유종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자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 효과가 발생하겠죠. 효과가 발생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잖아. 그럼 당연히 조건 성취, 정명서면 첨부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등기법은 진정성이 최고의 가치야. 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 자산의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게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잘못된 거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즉 진정한 등기만이 등기부에 기재될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때는 모든 것을 정명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정명은 입으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다 서면으로 해야죠. 또는 요즘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항상 정명 정보, 정명 서면은 제공, 첨부하는 거다.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등기법 문제 풀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정명하는 정보 제공해야 된다. 나오면 생각하지 말고 그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내는 게 맞지. 그러시면 돼. 그죠? 자, 5번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하고 나오는데 자, 채권자 대위 나오면 공식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자,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합니다. 신청은 채권자가요. 채권자를 대신해서 신청한다.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제3자 신청이죠. 자, 그런데 이 신청은 채권자가 했지만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가 취득한다, 채무자가 취득한다. 채무자가 취득한다, 그죠? 해서 채권자 대위 나오면 공식이에요. 신청은 채권자,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가 신청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채권자 대위인 거야. 대리가 아닌 거예요. 자, 만약 채권자가 대리인이라면 본인의 이름, 즉 채무자의 이름으로 신청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대리하는 게 아니고 대위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용어를 구분해 쓰죠. 그래서 대위하는 자는 대위하는 자기 이름으로 대위를 해요. 자기 이름으로. 만약에 대리를 한다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해요? 본인 이름으로 해요? 본인 이름으로 해요. 그게 다르죠? 그래서 대위와 대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죠. 자, 14번 가봅니다. 자,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자, 등기 신청인인데 여기 보니까 기역, 니은, 딕을 이용해서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그리고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해서 권리자, 의무자 구분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하죠. 공동 신청은 단순히 여러 명 하는 신청이 아니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해야 공동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의무자가 없고 권리자만 와글와글 그럼 단독 신청해요. 그죠? 자, 여기서 권리자와 의무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신청하는 그 등기가 나중에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 기재된 등기부를 가정해서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는 유리해지는 자가 등기권리자, 등기부상 권리 상실하는 불리해지는 자가 등기 의무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을 알았네. 자, 봅니다. 부동산이 갑을병순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근데 등기 명의가 계속 갑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선행 먼저 돼야 되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되고 있어. 왜 안 되느냐?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되려면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을이 신청을 지금 하지 아니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때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인 병이 채무자인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 대위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 채권자 병이 대위할 때는 채권자 자기 이름으로 대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채권자 대위예요. 채권자 대위를 해서 병이 신청을 했지만 등기는 갑에서 누구 명의로 돼요? 을 명의로 되는 거죠. 갑과 을이 신청해서
갑에서 을로 등기될 것을 신청만 을 대신 병이 들어간 거야. 그럼 병이 신청했지만 갑에서 병으로 간다, 갑에서 을로 간다. 을로 가잖아. 그래서 을로 가면 등기부상 권리취득은 을이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인 병이 아니고 등기부상 권리취득하는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 갑을병 순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을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명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얻었습니다. 요거 실제로 나왔던 문제가 지금 그대로 나왔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소유자 을 갔다가 소유자 벽으로 전전 이전 등기가 돼 있다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을 등기가 무효다 이거예요. 무효다. 자, 그래서 갑이 을의 등기가 무효다라고 했는데 지금 갑이 을을 상대로 병을 상대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병 등기를 말소하라. 병 등기를 말소하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등기를 신청합니까?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등기를 하면 병의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 요걸 승소한 갑이 단독 신청하겠죠. 자, 이때 이 등기로 인해서 권리자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걸 따지라는 거야. 자, 우리 권리자 의무자는 기본 뭐 보고 판단해요? 등기부 기재 보고. 그럼 병은 등기부에서 권리를 잃어버리니까 등기 의무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최종 소유자인 병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에 있는 갑과 을 중에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가 돼요? 당연히 직전 소유자는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병이 없어지면 을이 소유자지 갑이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갑이 소송을 내고 판결받고 신청을 했지만 등기 권리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등기 권리자 을. 그래서 니은도 맞다. 맞다. 자, 디귿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등기 신청합니다. 이 채권자 대위 나오면 신청인은 채권자다 그랬죠?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예요. 그래서 갑 채권자가 등기 신청입니다. 이거 당연히 맞다. 리얼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 명의의 건저당권을 누구에게 이전해요?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합니다. 그러면 등기가 되면 을은 건저당권 상실, 병은 건저당권 취득. 그러면 불리해지는 자, 권리 상실하는 자는 누구다? 을이다. 맞죠? 단순해요.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면 기억만 빼고 니은, 디귿, 리얼, 니들이 세 가지가 옳은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극상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대지권 표시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되고 대지권인 뜻, 취지의 등기는 이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 등기부가 달라요. 등기부가 다르면 갓순, 다접, 대접에서 접수번호 따릅니다. 그런데 아실 필요 없다. 자, 16번. 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가등기는 거의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중요하겠죠? 봅니다. 자, 1번. 가등기로 보존하려는 청구권이 해제 조건부라며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시기부, 그리고 정지 조건부, 청구권. 요걸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정 가등기 한다. 시정 가등기. 이렇게 그냥 외우라 했습니다. 외우라. 법률행위의 부관을 가져와서, 시기부 청구권이 뭐 어쩌고저쩌고 정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종기부 청구권인 경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를 못 푼다. 시간 내에. 그래서 시정,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이다. 나오면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우라 했어요. 시정만 되니까 해제는 안 되죠.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했는데 자, 소유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등기한다.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등기한다. 부기등기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거고 소유권이 아닌 예를 들어 전세권 이전 등기와 전세권 이전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죠? 틀렸어요. 자, 3번. 가등기 권리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받아. 자, 해서 나왔는데 이 가처분 명령이 가등기를 명한다라고 해서 가등기 가처분이라고 법에서는 우리 문제에서는 줍니다. 그냥 법원의 가처분 명령 이렇게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가처분 해도 막 가등기 가처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문제 나오면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또는
가등기 가처분하고 앞에 가등기자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가등기 가처분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만이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의무자는 단독 신청 안 되죠. 자,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등기 권리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서류 중 하나 가져와야 돼. 상대방인 의무자의 승낙서를 가져오든지 또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이 있든지 그러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단독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은 옳은 거고 4번 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되죠. 자,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처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뭘 제한해요? 처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가능하다, 못하게 막는다. 이게 가처분의 성격이에요. 자, 그런데 가등기는 등기를 해도 나한테 권리 취득이 안 되고 있죠? 그럼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해야 나한테 권리 취득이 되죠. 그럼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하는 것은 권리 취득이 안 돼 있는 걸 권리 취득이 되도록 하는 거지, 내가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거지, 남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가처분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처분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처분이 있다, 없다? 처분이 없어. 근데 처분 막는 거 가지고 막으려고 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외워져. 그래서 그냥 어떻게 외워라? 자, 등기부에서 본등기는 금지할 수 없다. 그냥 본등기는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본등기를 금지하는 등기라고 싶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등기부에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5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해야 된다 하는데 큰일 나죠. 자,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할 때 이 본등기는 가등기한 극한에 순위번호 하나를 같이 쓰면서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하고 나서 가등기를 지워버리면 가등기의 순위번호도 지워지는데 큰일 나죠. 그래서 본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는 나란히 같이 있는 거예요. 지우면 안 되죠. 그래서 말소하는 표시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뿐입니다. 자, 17번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요즘 이의신청 문제가 제법 자주 나옵니다. 그죠? 틀린 거 찾으세요. 했습니다. 자, 이의신청. 등기관 처분이 부당하다. 그럼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자, 이의신청은 법원에 하라. 그러나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내므로써 등기관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즉시 고치도록 함으로써 법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여주자.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자라고 해서 이의신청 일차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의신청할 때 신청인,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등기를 해줬든 등기를 안 해줬든 그 등기관이 잘못한 겁니다.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느냐예요. 자, 우리 등기법에서 제3자는 기본적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예요. 그래서 제3자의 개념이 그 등기 때문에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제3자예요. 그런데 등기가 뭐 됐어요? 각하됐다는 말은 등기 자체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게 없다. 등기 자체가 이루어진 게 없어. 그럼 등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 등기 때문에 손해볼 우려 있는 자도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법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요. 왜? 제3자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정답이 되죠. 그 다음 2번 이의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또는 요즘 전산화가 됐으니까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법원에,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에 요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익만 있다면 언제라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등기관 처분 시에 주장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자, 새로운 거 가지고 이의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관은 등기 심사를 할 때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순수하게 서류 심사하는 게 등기관의 심사권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10부의 서면이 제공돼야 되는데 당사자는 9개만 제공했습니다. 1개 빠졌죠. 그럼 등기관이 각하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관은 그 당시에 제출된 그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게 등기관의 심사권이기 때문에 1개 빠졌다, 각하했다,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빠진 서류, 그게 새로운 사실. 빠진 서류 들고 가서 등기관에게 집어 던지면서 여기 있다. 외각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에게 자, 그 처분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끝날 때까지 그 부동산에 등기관은 다른 등기 해주지 않고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등기 신청 들어오면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의신청을 해도 등기관의 업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 신청은 등기관이 수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자, 18번 극사항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다 그랬죠.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고 19번. 자, 등기관이 용의권 등기합니다. 옳은 거 찾아라고 했어요. 자, 용의권. 용의권과 임차권 합쳐서 대략 한 문제가 거의 나오고 담보물권에서 거의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은 적은데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 아주 우리에게 가성비 좋은 파트가 용의권과 임차권이죠. 1번 지상권은 자 민법에서는 지상지역, 지역, 전세권 하면 양이 많죠. 근데 등기법에서는 절차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얼마 안 됩니다. 양이 적은데 한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죠? 자, 지상권은 민법에서 토지를 이용해서 뭐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건물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최소 3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 또는 공작물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에서 최단 존속기간 제한만 있고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짧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구무한 아주 오래도록 영원히도 가능하고 아예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짧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간 정해서 할 수 있다. 영구무한도 불확정 기간도 다 가능해요. 2번 당사자 신청에 따른 지역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성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토지 두 필지는 나와야 돼요. 성역지와 요역지. 그런데 지역권의 관할 등기소는 무선지 성역지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역지 등기소를 신청하겠죠. 그러면 성역지 등기부는 우리가 신청했으므로 신청으로 지역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성역지에 신청해서 신청으로 지역권 등기가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역지에는 신청했지만 요역지에는 등기 신청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역지 등기부는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부에 등기관이 지역권 등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역지에는 신청으로, 요역지에는 직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관할이 성역지 등기소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그 전세권 등기가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러면 형식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확정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권은 죽었지만 등기부에 남아있는 한 그 전세권 등기와 충돌되는 다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할 수 없다. 그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죽었지만 등기부에 남아있어. 그러면 다른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기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전세권을 깔끔하게 말소시킨 다음 다른 등기하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4번 5개 이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권. 자, 우리 부동산 5개 이상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공동 담보 목록. 작성하는 게 맞죠? 이거 누가 작성해요? 등기관이 작성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암기하시면 공동 담보 목록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옳은 거네요. 5번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을 법원이 하는 거죠. 그럼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하면 등기관이 알아서 임차권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미등기 주택의 직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법원이 보존 등기까지 촉탁하는 건 아니죠. 그래 틀렸어요. 자, 20번 갑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하는 것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 말이죠. 등기할 것이 아니다.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럼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29조 2호에서 얘기하는데 그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각하 문제로도 나오지만 강론 파트에 들어가면 각하가 관련된 파트 들어가면 반드시 각하에 대한 법률 규정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죠? 자, 기억을 보시면 요거는 뭐 그건 근래 한 거의 20년 가까이 안 나온 것인데 그냥 지나가게 한번 보세요. 막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인감증명 자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사용 용도란에 가등기형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란에 용도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자, 매매,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이전 넣게 합니다. 매매 원인 이전 넣게 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용도란에 적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소에. 뭐 할 때만? 매매 원인 이전 넣기 할 때만. 그럼 매매 원인 이전 넣기가 아닌 다른 넣기 신청할 때는 용도와 상관없이 막 내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건저당권 등기할 때 뭐 용도란에 뭐라고 적혀있든 상관없습니다. 내면 됩니다. 매매 원인 이전만 부동산 매도용인데, 자, 기억은 뭐라도 된다고 그랬죠? 뭐라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하천법상 하천 나왔는데 하천법상 하천법이 우리 4대강 사업 때문에 하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하천 부지를 개인 소유를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하천 부지에 대해서 딱 4가지 권리만 등기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체권, 임차권, 지지전임. 지지전임은 부동산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하천 부지를 빌릴 수는 없다. 지지전임 등기만 불가능하게 막아놨어요. 그럼 소유권도 등기되고 저당권도 되고 뭐 가압류도 되고 다 됩니다. 경매까지 돼요. 그러나 지지전임만 못해.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등기할 것이 아니다. 등기 못하는 걸 찾아라 했는데 뭐 기억도 등기되는 건데 이건 알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알 필요 없고 막 된다. 이 틀리는 게 아니고 알 필요 없다. 알 필요 없다. 옳은 건데. 자, 디귿.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사항. 등기 신청하고 나오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죠. 자주 나옵니다. 자, 등기법에서 각종의 특약이나 각종의 약정했다. 이 특별히 약속했다는 거죠. 이 특약 약정은 약정한 게 있으면 신청서와 등기부에 적어라. 약정한 게 없다면 적을 필요 없다. 요것을 우리는 임의적 계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특약 약정은 모든 특약 다 등기되는 게 아니고 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등기됩니다. 근거 없으면 등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이 특약 약정 붙으면 부기 등기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특약 약정 나오면 임근부 하고 3가지를 외우라 해요. 그죠? 3가지. 그리고 특약 약정 나오면 임근부 기억하고 이것과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이것과 일치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막 99% 답이 나와요. 특약 약정 나오면 이게 기억났다. 법령에 근거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다. 요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요게 해당합니다. 등기 불가능해요. 등기되더라도 절대 무효 직권 맞습니다. 그 다음 리얼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하고 나왔는데, 자, 소유권은 일물 일권주의 정확히 지켜지죠?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는 무조건 일물 부동산 한 개, 물건 하나 전부와 일권 소유권 하나 전부가 등기돼야 돼. 그래서 보존 등기는 일부 나오면 무조건 보존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디귿과 리얼에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자, 21번입니다. 구분 건물 등기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구분 건물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파트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구분 건물, 대지권 관련된 부분하고 가등기 부분이 좀 어려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게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번에 조금 어려운 지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1번 대지권 표시에 관한 사항은 일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지권 표시는 일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가 아니고 전유 부분 우리 집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막 이런 게 있는가? 넘어간다. 자, 2번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입니다. 자, 대지권 나오면 아파트를 얘기하고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 토지 사용권을 반드시 건물 소유자가 가져야 돼요. 만약에 토지 사용권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독주택은 철거당하면 소유자만 손해보면 끝이는 거야. 그러나 구분 건물은 각종의
호수들이 한쪽으로 곽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전체가 위험해져. 그래서 철거를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전세권이 대지권입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전세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등기되어 있는 토지 등기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러 들어오는 거죠. 소유권을.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가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저당권 실형으로 경매 신청하겠죠. 그럼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그 경매로 인해서 전세권을 건물 소유자가 뺏깁니까? 전세권이 아닌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이 뺏깁니까? 소유권을 뺏기지. 전세권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 저당권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인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인지 그게 안 나와서 그때 당시도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2번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다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3번, 4번, 그리고 5번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자, 보면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이 한 동의 건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럼 보존 등기를 할 때 100유로부터 2,500유로까지 한꺼번에 보존 등기 신청해서 한꺼번에 등기부를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먼저 보존 등기, 예를 들어 101동이 신축이 됐는데 101호만 먼저 보존 등기 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보존 등기만 신청하면 1동 건물 전체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보존 등기만 신청하면 안 되고,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 만드는 등기를 자신의 보존 등기와 동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막 간간히 나오는 지문인데, 이 지문이 나오면, 자, 일부 보존 등기하고 나오면 반드시 표시 동시하고 따라 나온다. 표시 동시. 보존 동시 나오면 틀려요. 표시 동시. 일부 보존 나오면 표시 동시.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이 길게 이어지면 이 표시에 관한 등기는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존 나오면 표시 동시 나오고 대위까지 나올 수 있다. 표시 동시 대위. 뭐 나오면 일부 보존 나오면 표시 동시 대위 나오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옳다. 4번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대표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실이나 노인정 같은 거죠. 이 규약을 폐지하면 그러면 자, 이 공용 부분을 안 쓰고 개인이 전적 소유해도 되는데, 이미 존재하던 부분을 산 사람은 당연히 승계 취득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무슨 등기 합니까? 규약 폐지하면 보존 등기 한다라고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는 하되 표제부만 있었어요. 그래서 표제부만 있고 갑부가 없고 을구도 없어요. 그런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갑부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이 취득한 자는 소유권을 내가 취득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만 갑부가 없어요. 그래서 갑부를 만들어내는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등기 기록을 개설, 만드는 등기가 보존 등기죠. 그래서 승계 취득자지만 원시 취득자가 아니지만 보존 등기 신청하는 예외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히 외우세요. 등기부에서 규약 폐지 나오면 무슨 등기 해야 된다? 보존 등기 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규약 폐지 나오면 보존 등기 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대지권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 대지권 1000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럼 대지권자, 건물 소유자 몇 명? 1000명이 대지권을 가지죠? 그럼 대지권자가 1000명입니다. 그럼 대지권 변경해서 변경 등기 하러 갑니다. 1000명이 모여서 가야 됩니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대지권에 대한 변경, 대지권의 경정, 대지권의 소멸로 인한 말소, 이런 등기 할 때마다 일부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한 명이 이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겠죠.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22번 문제는 극상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다. 그죠? 나중에 가장 적은 정답을 골라서 싹 찍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23번 갑니다.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세요. 틀린 거.
1번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특정 유정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죠? 없다. 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 원시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여야 되죠. 근데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존등기 못하고 탁 즉사 사망했다. 그러면 그 사망자가 권리 가질 수는 없어요. 사망자가 권리 가지면 산 사람은 뭘 가지라고. 그래서 사망자가 권리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많은 권리가 있더라도 사망하면 즉시 그 권리는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에 넘어가 버리죠. 사망자가 권리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 최초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그럼 사망자가 보존등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존등기 해야 돼. 이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망자의 포괄 승계 받은 자. 그 사람은 보존등기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등기법은 포괄 승계 대표적으로 3가지. 민법에서는 포괄 승계 사유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법에서는 포괄 승계 사유 3가지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자, 포괄 승계, 상속, 그리고 법인의 합병, 그리고 포괄 유증. 이것이 포괄 승계예요. 그래서 자, 상속인은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가능. 소멸한 법인을 합병한 법인, 남아있는 법인이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가능. 그리고 최초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정받은 자도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가능해요. 그러나 특정 유정은 포괄 승계가 아니므로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1번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다 맞겠죠. 2번.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생략됐다. 자, 최초에 보존등기 해야 될 사람이 생략되고 양수 넘겨받은 사람이 보존등기 하는 거. 이게 생략이 됐는데 자, 이 생략되는 것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략된 것을 여러분 민법에서 중간 생략등기라고 배웠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략된 게 아니고 갑부의 제일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될 사람, 보존등기 했어야 될 그 사람이 생략되고 양수인 넘겨받은 사람이 보존등기 하면 머리 꼭대기 있는 사람이 생략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모두 생략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생략등기가 2가지가 있죠. 중간 생략등기와 모두 생략등기. 자, 중간 생략등기는 등기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자가 생략되고 앞사람으로부터 바로 그 뒷사람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모두 생략등기는 모두가 아니고 이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그래서 머리 꼭대기 있어야 될 가장 높은 자리 있어야 되는 보존등기 했어야 될 자가 생략되고 이전 받아야 될 자가 보존등기 한 거. 요게 이제 머리 꼭대기 있는 자가 생략됐다. 모두 서두 생략등기라고 부르는 거야. 이 2가지 생략등기는 똑같이 한 사람이 생략됐다. 그런 거예요. 그때는 등기법이 또는 민법이 뭐라고 하느냐. 이 등기는 과정상 잘못되었지만 등기 자체가 실체관계,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한다면 둘 다 유효하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둘 다 생략등기니까. 그래서 모두 생략등기는 중간 생략등기의 한 유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가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한다면, 즉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즉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3번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 확인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존등기하고 납니다. 자, 보존등기 나오면 보존등기 대상이 토지일 때는 상대방이 국가, 보존등기 하는데 그 부동산이 건물 나오면 상대방은 반드시 지자체의 장, 이렇게 굳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 보존등기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 군수 상대로 판결받아서도 건물 보존등기 할 수 있고 판결받지 않고 지자체장인 군수를 상대로 확인만 받아도 보존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나오면 지자체장, 그럼 보존등기 가능. 그렇습니다. 만약 토지 나오면 반드시 국가 상대로 판결받아야 된다. 그죠? 토지는 확인만 받아서는 안 되죠. 그것도 있습니다. 4번. 그래서 3번 옳고 4번 특정 유정을 받은 자로서 아직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 명의 회복 운인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문도 있긴 한데 좀 이거
어렵죠?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생각하자면 이런 거예요. 논리적인 설명만 잠깐 드립니다. 굳이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진정 명의 회복은 진정한 권리자가 등기부의 잘못된 등기를 고쳐서 명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야.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로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 명의,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로 회복을 한다. 이 말은 원래 진정한 권리자였던 자가 회복을 하는 거잖아. 그럼 진정한 권리자가 되려면 등기부에서 이미 내 앞으로 권리 등기가 되어서 권리를 취득했던 자거나 또는 등기가 안 되더라도 상속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미 권리가 취득되었던 자라면 이거 내 건데 잘못되어 있으니까 진정한 내 명의로 회복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일단 권리를 취득했던 자가 명의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특정 유정을 받았습니다. 자, 포괄 유정받은 자는 상속처럼 등기 없이 바로 권리 취득이 됐죠. 그럼 등기부 기재가 잘못되면 내 명의로 회복해달라. 회복이 가능한 거야. 근데 특정 유정은 바로 권리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권리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권리 취득이야. 근데 특정 유정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자로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권리 취득도 못했던 자가 나중에 내 명의로 회복해달라. 취득도 못했던 자가 뭔 회복이에요? 할 수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4번 이해가 안 된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이런 거는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5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했는데, 자, 지분 포기 나오면 이 포기한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공동 신청해서 지분 포기로 인한 지분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 포기 나오면 공동 신청 이렇게 외우도록 그랬죠. 지분 포기, 공동 신청. 지분 포기는 단독 행위지만 그로 인한 지분의 이전은 공동 신청한다. 그래서 그 등기는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포기한 자가 다른 공유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포기자가 넘겨주니까 등기 의무자, 다른 공유자, 잔존 공유자가 지분을 넘겨받으니까 등기 권리자.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다 옳죠. 마지막 24번 문제입니다. 자, 등기필 정보하고 나왔어요. 틀린 것을 나와놨습니다. 자, 1번.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면 공유자 전원에게 등기부 정보를 통지한다. 이거 틀렸죠? 자, 우리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등기소에서는 새로운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해준 다음 당신을 위한 등기가 기재 필되었습니다. 라는 등기필 정보를 그 새로운 권리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지만 그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즉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 등기소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권리자가 이 사람 맞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딱 한 번만 만들어주고 다시는 재교부를 안 해주죠. 그래서 그 등기필 정보를 새로운 권리자는 딱 한 부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신분 증명서처럼 쓰도록 법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 그런데 그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러 온 사실 자체가 없어. 그럼 등기소는 새로운 권리자를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본 적도 없는 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정확히 전달할 거야.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작년까지는 4가지 경우 등기필 정보를 새로운 권리자에게 안 줘. 그런데 올해는 하나가 늘어서 5가지를 안 주죠. 해서 대승, 직관, 공유하고 5가지를 좀 외우시라. 물론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했다가 그걸 시험장까지 가져가기는 양이 너무 많다. 그죠? 모든 걸 어떻게 할 거야? 외워야지. 자, 채권자 대위. 채권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 서로 다르죠?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적이 없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해. 의무자가 신청했지만 권리는 의무자가 가져요? 권리자가 가져. 권리자가 가지는데 신청 안 했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 그러면 보존 등기된 새로운 권리자가 있지만 이 사람은 신청하지 않았죠? 직권으로 등기됐으니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는
아예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면제자에 들어가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도 관공서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아예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들어온 게 이거죠. 공유. 자,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한 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요. 근데 등기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유자 중 일부가 전원을 위하여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럼 신청한 자는 공유자 중 일부죠. 그럼 신청한 그 자에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고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자에게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만들어준다. 그런데 전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틀렸죠? 전원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한 자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2번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서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됐어요. 자, 본인이 권리를 가지지 대리는 등기 신청을 대리만 한 자죠. 그러면 우리 등기필 정보는 원래 누구에게 줍니까? 본인에게 주지 대리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만들어주는데 대리인에게 주면 되는가? 대리인이 나쁜 마음 품으면 큰일 나는데 본인에게 줘야 돼. 그러나 예외가 있죠. 자, 무슨 대리? 임의 대리가 아니고 법정 대리가 대리를 했습니다. 그럼 법정 대리가 대리하는 본인은 정상인입니까? 행위 무능력자입니까? 행위 무능력자. 조금 판단 능력 떨어지죠? 그런 사람에게 이 귀중한 등기필 정보를 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신청하면 본인에게 줘야 돼. 등기필 정보를. 그러나 법정 대리가 신청하면 정상인인 법정 대리인에게 줘야지 무능력자인 본인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신청했다. 등기필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법정 대리인 정상인에게 줘야 된다. 맞죠? 3번 등기 절차 이행 명하는 이행 판결이든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든 둘 다 동일한 판결이라고 그랬죠? 사람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행하라 줘라라는 판결이고 인수 판결은 주면 인수 받아라라는 판결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행 판결, 상대방에게는 인수 판결이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모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인데 자, 이행이나 인수는 오로지 소송에서 뭐한 자만, 성소한 자만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등기필 정보는 제공해야 된다. 맞죠? 자,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내야 됩니다. 누가 냅니까? 의무자가. 그래서 의무자가 있는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의무자가 있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신청은 두 가지뿐이에요. 공동신청. 그리고 성소한 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누가 단독 신청해요?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 자, 공동 신청,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의무자 있다, 등기필 정보 내야 됩니다. 성소해서 단독 신청하는데 누가 단독 신청해요? 의무자가. 의무자 있네, 내야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냅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데 성소한 의무자가 아니고 성소한 권리자가 신청해. 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단독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 단독은 혼자 신청하기 때문에 권리자, 의무자로 나눌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은 원래 내지 않는다. 그런데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소송 내서 성소한 자가 신청한다. 요때만 성소한 의무자 신청 내야 되고 성소한 권리자 신청 낼 필요 없어요. 의무자 없으니까. 4번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뭐 했어요? 대위. 아까 대승직관 공유. 대위 나오면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5번에 등기 명인의 포괄 승계인도 등기필 정보 뭔가 문제 있으면 실효, 효력을 없애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명인인데 뭐 포괄 승계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번은 모르셔도 되겠죠. 이 정도는.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요거 자주 나왔다, 딱 한 번 나왔다, 딱 한 번 나왔다. 이런 거 다 하면 사정없이 범위가 넓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8월달쯤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등기와 취직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한번 여러분 정리가 되게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길 바라고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9월, 10월에 동형 모의고사를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 첫 주는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동형이니까.
그러나 첫 주만 잘 넘기시면 2주, 3주 오면서 자꾸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일치월장 쫙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시험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것을 9월, 10월에 보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 이걸로 해설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